항일 작가 민촌 이기영 선생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문학작품을 통해 농민과 노동자들에게 독립의 의지를 심어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충남 시각장애인 복지관 관장에 합격한 황하성 전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도덕성 논란이 불거지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부터 세종시가 조치원역 철로 주변에 도시숲을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고사목이 발생하고 잡초까지 우거지면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뉴스입니다. 우리에게 항일운동하면 만세운동에 참여하거나 임시정부 수립에 기여한 일들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문학작품을 통해 당시 농민과 노동자들에게 독립의 의지를 심어줬다면 이 역시 독립운동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항일 작품을 썼던 천안 작가 이기영 선생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1930년대 농촌의 모습을 그린 소설 고향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중암리는 지금의 천안 안서동 중암마을입니다. 30대 초반까지 천안에서 생활한 민촌 이기영 선생은 일제강점기 농촌의 현실을 문학작품에 담았습니다. 작품 땅은 식민지 자본주의의 현실을, 두만강에서는 의병운동에서부터 해방까지의 고된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천안을 배경으로 한 작품들로 우리 근대문학에 큰 영향을 미쳤고 노벨문학상 후보로도 거론됐습니다. 또 문학을 통한 항일운동가로도 평가되고 있습니다. 조선 민중이 쓰고 있는 구어체 언어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었고 아주 힘든 그런 고난의 세상이지만 뜻을 잃지 않고 스스로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민중들의 그런 꿋꿋한 힘들을 묘사한 것에 대단히 많은 에너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기영 선생은 해방 직후 월북했다는 이유로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금기시됐습니다. 80년대 후반에서야 작품들은 다시 출판됐지만 지금은 그 책마저 절판된 상태입니다. 유관순, 이동영 못지않은 천안의 항일운동가로 재평가해야 한다는 의견, 또 남북교류의 교두보로 민촌 이기영 선생을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분단으로 가로막혔었던 사람과 작품을 통해 갖고 우리 민족의 소통과 그리고 교류를 확대해낼 수 있는 아주 훌륭하고 소중한 자산이라는 생각입니다. 천안 한 시민단체는 매달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행사를 열고 있고 다음 달 16일 35주기 추모제를 마련합니다. 한편 천안시 의회에서는 이기영 선생 기념관 또는 문학관을 건립하자는 의견도 제기돼 조금이나마 그 빛이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장동원입니다. 충남 시각장애인 복지관 관장에 합격한 황하성 전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불거지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황하성 충남시각장애인 복지관 관장 합격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충남시각장애인연합회가 합격자를 발표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황 씨는 자신을 둘러싼 도덕성 논란에 부담을 느낀 듯 관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 한국장애인개발원장에 취임한 황 씨는 직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어 2017년 12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는 황 씨에 대한 징계나 진상규명 없이 의원 면직 처리해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습니다. 황 씨는 또 장애인개발원 부정채용으로 수사를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일부 장애인들은 이런 황 씨가 관장직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복지관 이용 거부까지 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개발원 있을 때도 그랬고 거기 뭐 성의 1호기라든가 뭐 청탁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은 도덕적으로는 복지관에 안 해야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편 충남시각장애인 복지관은 충남도로부터 운영권을 수탁받은
사단법인 충남시각장애인연합회의 대표이사가 임명권을 쥐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충남시각장애인연합회 또한 책임을 면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TV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내 전통시장과 상점가 1,600여 개 업체를 조사합니다. 시는 충청지방통계청과 함께 각 상점의 일반 현황과 경영 현황, 실수요자의 의견 파악을 위해 2년 주기로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원 20명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 25개 문항의 면접 조사로 진행되며 결과는 오는 12월 확정 공표될 예정입니다. 천안시가 인구 문제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천안시 인구는 현재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출생아 수는 2015년부터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는 다음 달 30일까지 결혼과 가정이 다자녀 가정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과 인구 유출 방지 및 유입 방안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우수 아이디어는 심사를 통해 11월에 발표하고 금상에게는 1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아산시와 아산교육지원청은 새학기를 앞두고 오는 28일까지 학교 급식 합동 위생점검을 벌입니다. 이는 개학 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한 것으로 급식실과 식재료 관리 상태, 조사자 위생 상태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점검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지난달 한 지상파 방송이 일본 제품의 불매 운동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의 공식 로고를 사용해 논란이 일었었죠. 아산시의회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연출돼 한국당 소속 의원들로부터 반발을 샀습니다.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안 가요. 안 뽑아요. 아니 일은 안 갔다가 놓으셨다는 거 같잖아요. 잠시만요. 나중에 드리도록 잠깐 하세요. 네. 아니 왜냐면 저희가 이 회의를 하려면 자료 가지고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료에 관련된 것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드럽게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럼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회의 전에 제가 회의 자료가 준비됐다고 제가 메일을 받았습니다. 메일을 받아가지고 회의 자료를 검토하던 중에 회의 자료 중에 모기가 있더라고요. 모기가 있어서 제가 머릿속에 넣고 썼는데 한국에서 또 지금부에서 잘 내용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현수막을 개정을 하려고 했었던 시안이잖아요. 이 시안을 가지고 이거는 뭐 이렇게 당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여론적인 부분도 있는 거고 안 사요, 안 가요, 안 봐요, 안 뽑아요. 아니 일은 안 갔다가 놓으셨다는 거 같잖아요. 사전에 회장님, 사무장, 의장님 상의를 거쳐서 여론은 기본적인 안이 있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확정된 안은 아니고 이번 대로 정말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자고 한 건 아니나 누가 어떤 식의 책임을 어떻게 주셔야지 옳다고 생각을 하세요. 뭐 직원들이 한 일이니까 최종 결재라는 의장님이시잖아요. 의장님이시지만 검토한 게 잘못이니까 사실은 제가 그 부분은 말씀을 주셨고 또 의장님께서도 그 부분에서 참 생각을 좀 깊게 못했다, 힘도 있게 못 다뤘다는 말씀을 사과를 드렸고 또 의장님께서도 또 의회가 또 이렇게 서로 간에 좀 반목 현상이 되는 거에 대해서 우려도 하셨고 또 발빠르게 대처도 하셨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는 의회 앞으로 좀 희망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상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사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회의 결과 마무리를 우리 의사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안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 만들었고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더 네, 챙기고 그렇게 의미 말씀 주신 말씀 잘. 충청남도가 농업에서 사용하는 일본식 표현이나 한자, 은어 등을 순우리말로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도는 담아내기와 다대기 등 109개의 용어를 선정해 양파와 양념과 같은 우리말로 바꿔 사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앞으로 매월 이달에 순우리말 5개를 정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부터 세종시가 조치원역 철로 주변 3헥타르에 걸쳐 녹색 공간인 도시숲을 조성했는데요. 취지는 좋았지만 역시나 관리가 문제였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조치원역 인근 철로변에 만들어진 도시숲입니다. 푸르러야 할 편백나무가 온통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서 고사한 겁니다. 고사한 편백나무는 도시숲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산책로는 아예 잡초로 뒤덮였고 쉼터는 담배꽁초와 쓰레기로 가득합니다. 사정이 이렇지만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숲이 조성됐을 당시 세종시는 브리핑을 통해 도시숲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돌보는 유지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담당 부서는 처음 듣는다는 반응입니다. 사실상 관리가 주민들이 그 얘기가 언제 그렇게 나왔던 거죠. 저도 다만 도시숲에 대한 관리는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구사목에 대해서는 시공사에게 하자 처리를 요청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초 작업도 서둘러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제 조만간 할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얘기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삭막한 철로 주변 공간을 쾌적한 녹색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다고 밝힌 세종시. 하지만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도시숲의 취지는 빛이 바래고 있습니다. TV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의회가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 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위촉된 11명의 자문위원은 행정수도 업무와 관련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올해 말까지 행정수도 완성 추진 방향과 현안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용역 결과에 대한 향후 대책을 논의했으며 행수특위는 신속한 후속 조치를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세종시가 오는 10월까지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 900여 명으로 지역의 대표성 있는 가구를 무작위로 선정해 진행됩니다. 조사 방법은 훈련된 조사원이 표본 가구를 방문해 1:1 면접조사로 실시됩니다. 조사된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보건사업 수행과 보건사업 계획 수립에 활용됩니다. 세종시가 5-1 생활권을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혁신기업 육성 기반 조석 사업과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지역 시범 사업 등 2개입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시제품 제작과 국내외 전시회 참가, 컨설팅 등은 물론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기술 교류 활동이 지원됩니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3일까지 세종 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지원사업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추진되는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사업은 올해부터 오는 2021년까지 3년간 모두 54억 5천만 원의 국비가 투입됩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이른바 국회 분원 설치에 대한 가시적인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국회 사무처가 국회 분원 설치 연구 용역 결과를 공개한 건데요. 가장 관심을 모았던 입지와 규모는 어떤 대안이 제시됐을까요? 김우순 기자입니다.
정부 세종청사 인근 50만 제곱미터 규모의 유보지입니다. 국무조정실에서 반경 1km 거리로 세종호수공원, 국립세종수목원과 인접해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이 수행한 국회 분원 설치 연구용역 결과에서 분원 설치의 최적지로 꼽은 곳입니다. 입지의 상징성과 접근성, 또 정부 청사와의 연계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이곳이 국회 분원의 입지로 가장 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국회 분원 규모는 모두 5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그중 예산결산위원회와 10개 상임위원회를 비롯해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 그리고 국회 사무처 일부를 이전하는 대안이 가장 효율성이 큰 것으로 나왔습니다. 세종시로 내려와 있는 정부 부처 소관 상임위원회를 국회 분원에서 열 수 있을 만큼의 규모입니다. 다만 지역에선 본회의 기능을 제외한 국회 기능 대부분을 분원으로 이전하는 이른바 비사만을 최적의 대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전 규모와 관련해서 국회 기능이 충분히 완성될 수 있도록 상임위 전체와 국회 도서관 등의 국회 기관도 모두 분원으로 이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종시는 이번 연구 용역이 국회가 스스로 국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즉각 환영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국회가 그 기능의 상당 부분을 세종시로 옮겨 행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국정을 함께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연구 용역 결과 발표를 계기로 국회 분원 설치의 구체적인 로드맵과 청사진이 빠른 시일 안에 제시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청소년과 시민, 전문가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을 위한 정책 제안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중고등학교 사회적 경제 동아리 학생과 교사 79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로 탐색과 체인지 메이커 되기를 주제로 사회적 경제를 확산시키기 위한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네, 이번 주말은 태풍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빗길 운전 대비 잘하시고요. 고속도로 교통 상황은 막바지 휴가 차량들로 인해 서울 양양선과 영동선 위주로 혼잡하겠습니다. 주말 즐거운 볼거리를 원하신다면 여기는 어떨까요? 정선에서는 가리왕산 뮤직 페스티벌이 열리고요. 그리고 대전에서는 버스킹 공연이 함께하는 워터 페스티벌이 펼쳐집니다. 서울에서 가신다면 경부선 신탄진 나들목과 가장 가깝습니다. 먼저 토요일 지방 쪽으로 가신다면 오전 11시 무렵에 가장 맞겠고요. 이 정체를 피하려면 오전 7시 이전에 톨게이트에 진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가장 막힐 때 요금소 기준입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최대 2시간 20분, 강릉까지는 최대 4시간 반 정도 전망됩니다. 1번 경부선은 천안에서 청주 휴게소 지날 때 가장 답답하겠는데요. 정체가 이어진다면 천안 휴게소 아운의 병천 순대국밥이 별미니까 맛보고 쉬었다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50번 영동선은 강릉 쪽으로 마성부터 막히겠습니다. 여주 휴게소까지 가는데 원활할 때보다 약 25분 정도 더 걸리겠습니다. 그럼 일요일 기경길 알아봅니다. 오전 10시쯤 서서히 정체가 시작돼서 오후 4시쯤 최대 정체가 예상되는데요. 예상 소요 시간은 요금소 기준으로 강릉에서 서울까지는 최대 4시간 40분, 목포에서 서서울 요금소까지는 4시간 30분 전망됩니다. 경부선은 청주에서 목천 지날 때가 가장 어렵겠는데요. 이 구간 지나는데 최대 1시간 정도는 걸리겠습니다. 영동선은 진부에서 새말, 여주 분기점부터 양지 구간 정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운전할 때도 많이 더우시죠? 건강 잘 챙겨주시고요. 지금까지 고속도로 주말 교통 예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